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격한 운동이나 그로 인한 부상은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어가지고 무릎 통증으로 인한 고통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아프고 붓고 막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무릎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 만큼 통증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매우 악화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 속에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무릎 사용이 퇴행성 질환을 더욱 앞당기기도 하는데요. 나이에 관계없이 무릎 손상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욱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무릎의 단계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태양 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군복무 도중 생긴 무릎 부상에 추가 손상이 가해지면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활동을 하다 다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있다 보니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십자인대 파리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술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이제 휴가 중에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무릎을 굽히기도 발을 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무릎에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진 느낌이 들기도 했죠. 군복무 도중에 우측 무릎을 수상당하셔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군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셨고 그러던 와중에 약 2개월 후에 같은 쪽 무릎을 재손상을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되던 전 십자인대가 완전히 다시 파열이 일어나고 추가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추가 진단받게 되셨습니다. 대부분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손상인데 그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하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그래서 김태형 환자분은 그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일어난 상태이므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인대 손상은 100% 회복이 어려워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2차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기존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은 워낙에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회전 불안정이 남는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전방 동요 상태는 잘 해결이 되어도 무릎이 안쪽으로 돌면서 생기는 만성적인 불안정 상태는 남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초기에 전방 십자인대와 그와 동반된 여러 조직들을 심하게 손상받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으신 이후에 오랫동안 사용하시다가 다시 나빠져서 재건수를 받는 환자에 있어서 단순히 전방 십자인대만 새로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외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대를 동시에 재건함으로써 환자 무릎의 안정성을 더해서 좀 더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무릎이 잘 유지되고 있고 수술한 지 2년 경과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안쪽에 인대가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실제로 잘 자리 잡고 있나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정강이 뼈에 인대를 고정하는 금속 나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의 돌출로 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후 무릎 안정성을 되찾고 2년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스포츠 활동도 가능할 만큼 회복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옛날같이 운동을 해도 괜찮고 물론 예전보다 불편한 건 조금 있지만 통증도 조금 가끔씩 있긴 한데 일상생활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입원도 길게 안 하고 옛날 수술했던 거에 비해서 크게 걱정 안 되는데 막상 또 당일이 되니까 이제 또 생각보다는 걱정이 좀 밀려오는 것 같아요. (2년) 전 연골판 봉합술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추가로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실시간으로 관절경을 이용해 이식된 인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보는데요. 지난번 수술 때 같이 시행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분인데요. 위아래로 잘 들춰봐도
잘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다 붙어 있고, 예, 이렇게 불안정한 데가 없고. 자, 이제 그 관절 내시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사 금속물 제거술을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번의 무릎 손상으로 인대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파열돼 무릎 전방과 내회전이 불안정한 상태였죠. 지금은 수술을 통해 손상된 무릎 인대를 회복하고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인대를 고정하고 있던 금속성 나사가 제거됐습니다. 동시에 새로 이식된 전방 십자인대랑 전외측 인대가 자리도 잘 잡혀 있고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모든 면에서 크게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고 다시 다치시지 않게 그냥 허벅지 꾸준한 근력 운동 유지하시고 일상생활이나 활동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정성이 심한 전십자 인대와 전외측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고 반월상 연골판에는 봉합술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무릎 손상을 입는 경우에 대개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측부인대나 십자인대가 같은 인대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의 경우는 연골판이 직접적으로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예 하지 못하게 되어서 2차적으로 연골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퇴행성 변형이 가속화되거나 진행하게 됩니다. 인대의 경우 손상되었을 경우 아무리 잘 치료가 된다 해도 100%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후에 인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인대가 늘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 관절에 여러 방향으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도 무릎 연골에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상이 있다면 김태양 씨처럼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죠. 수술 전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무릎 굽히고 펴는 것도 많이 불편했는데 수술 후에는 그런 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방치하면서 치료의 기회를 놓친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고 가벼운 조깅부터 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다리를 갖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승혜 씨는 10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그동안 비수술적 치료로 잘 버텨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통증을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전에부터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갑자기 더 심해져서 이제 한의원도 다녀도 안 낫고 뭐 다른 데 다녀봐도 안 낫고 그래갖고 이제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할 기라고 병원 갔다가 MRI 찍어보니 다리가 많이 휘었다고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부지기수. 아픈 무릎을 감싸 안고 고통에 씨름하다 아침을 맞이하기 일쑤였죠. O자 다리가 보기에는 큰 표는 안 났었는데 이제 사진 찍어 보니까 이제 다리가 많이 휘어서 그로 인해서 뭐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보기에도 안 좋겠지만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O자 다리 휜 게 그렇게 무릎 관절염에 영향이 가는 줄 몰랐었어요. 퇴행성 관절염과 O자다리 변형으로 7개월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7개월이 넘어서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다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만 못할 뿐이지 뭐 거의 정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도 혼자 스스로 갈 수 있고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살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 때문에 계속 힘들었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0대 초반의 퇴행성 관절염은 발병 시기가 이른 편입니다. 10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40대 초반부터 연골판과 연골의 손상이 시작된 건데요. 서서히 증상이 진행하면서 관절염과 내반슬 변형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오른쪽 무릎의 내측 관절에 관절염을 주로 호소하셨는데 연골 마모도 있지만 관절 보호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에 뒤쪽 뿌리 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게 손상되면은 연골판이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행 시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면서 무릎이 부은 상태로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흔히 오다리로 불리는 내반슬 변형이 생기면 몸의 하중이 무릎 안쪽으로 치우쳐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등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손상된 연골은 연골 재생술로 회복하고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선 관절의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진행했는데요. 덕분에 통증 없이 반듯한 다리를 갖게 됐습니다. 비교적 젊은 50대 초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관절 자체가 아직 더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흔히 옷자다리 변형이라고 하는 상태를 개선해서 관절의 내측에 실리는 체중 부담을 덜어주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내측 반홀상 연골판의 뒤쪽 뿌리 부분의 치유를 유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더불어서 내측 구획의 연골의 재생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미세 절골술을 이렇게 포함해서 계획을 했고, 파열된 연골판 뒤쪽 뿌리 부분이 치유를 도모하고 연골의 재생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입니다. 옷자다리 변형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교정이 잘 됐죠. 예, 그래서 이 상태로 되면은 무릎 안쪽으로 체중 덜 실리게 해서 통증도 덜하고 퇴행성 관절염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게 되거든요. 휜다리 교정술은 수술 전에 환자분께서 하시던 웬만한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 직업 활동을 그대로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술로서 비교적 젊은 조기에 관절염을 빨리 앓고 계신 분들께 적합한 치료입니다. 수술 후에는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 조절을 통해서 무릎에 가해진 하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신다면 충분히 큰 무리 없이 관절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쪽으로 치우쳤던 무게중심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옷자로 휜다리는 바르게 교정됐습니다.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은 또 이제 체중 관리를 하려 해서 체중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운동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해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할까 합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육체적 피로도가 30% 이상 더 많습니다. 더불어 서 있는 자세라든지 신발의 굽 높이 등에 따라 피로가 더 가중되기도 하죠. 일을 하는데 다리가 자꾸 땡기고 아프고 막 붓고 이래요. 개인 병원에 갔더니 물이 찼다 하면서 물을 빼주시고 봉대를 감아주고 이래 했는데, 며칠 일을 또 잘 하다가 또 며칠 있으면 아프고 붓고 막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이래가 안 된다. 좀 큰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갔더니 연골이 다 닳고 없대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구명순 씨는 매일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릎 통증을 자주 느끼곤 했는데요. 평소엔 예사로 느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걸음이 걷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쩔뚝거리게 되고, 막 손님들한테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늘 가게 문도 닫게 되고. 6개월 전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점차 회복되면서 미용실 한켠에 실내 자전거를 두고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도 빼놓지 않고 있죠. 전에는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다리가 뻣뻣하고 막 이랬는데 안 아프니까 첫째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명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술을 잘했다 싶어요. 인공관절 수술 후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명순 씨도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경과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뭐 지금 하고 나서는 우측 슬관절의 내측 구획에 연골하고 연골판, 그다음에 뼈의 마모가 상당히 심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계획하게 된 분입니다.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연골판하고 연골, 그다음에 이런 인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조직들만 남기고 이를 모두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인공관절로 넣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유사하게 무릎을 사용하실 수 있고 통증 없이 뭐 가능한 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개 15에서 2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사용하심에 따라 더 오랜 기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닳아버린 연골판과 연골 대신에 새로운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공관절은 관리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수술 후 재활이나 관리가 인공관절 수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제 검사를 통해 수술이 잘 된 것을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환자 스스로 유지 관리를 통해 무릎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되도록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운동은 피하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무릎 관리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 조절입니다. 현 체중에서 5kg 정도만 감량을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격한 스포츠 활동이나 장시간의 등산 등 무리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장시간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등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움직임을 통해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인해 보니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니까 내 우울증까지도 치료가 된 거고 생활의 활력소도 생기고 모든 일에 이제 뭐 건강에 자신이 생기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지속되는 통증이 느껴짐에도 곧장 병원으로 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인 부분도 고려하게 되죠. 김성학 씨도 오래전부터 수술을 권유받아 왔지만 병원을 찾은 건 한참이 지나서였는데요. 다리 아픈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돼도 수술을 하라고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양다리가 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밤에도 움직이도 못 하고 이래갖고 내주 가서는 영고 뭐 걷지도 못 하겠고 일라도 못 하겠고 한 발자국 뛰는 게 너무 겁나요.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닿아 서로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 거의 4기로 진단되신 상태로 이미 타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술 권유를 받아오셨는데 생업을 이유로 그간 수술을 미루시다가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본원에 내원하셔서 수술을 계획하시게 되었습니다.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받았습니다. 인공관절은 몸속에 있던 구조물이 아닌 이식물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인해 본 결과 점차 정상 범위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하고 연골판이나 뼈 등이 파괴돼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면서 생기는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안 좋아진 조직들을 제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관절을 넣어드린 치료가 바로 인공관절 전치 환술인데 일단 퇴행성 관절염 4기의 경우에는 다른 보존적 치료나 간단한 수술적 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공관절 전치 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수술 전부터 움직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엔 통증과 부기로 근력이 더욱 약화된 상태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재활 치료에 들어가 무릎 근력 강화와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도와야 하는데요. 2주간의 입원 치료 과정에서 관절 범위 회복 운동과 보행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측은 아직 수술 초반이기 때문에 입원 유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드리고 이제 통증 없이 보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약 6주 정도 경과가 되면은 뭐 초기 합병증, 감염이나 이런 인공관절에 따른 합병증이 없이 잘 지나가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골과 연골판이 닳아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닳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인공관절로 대체했습니다. 진단이 된 이후에도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는 만일 내가 진단 이후에 수술적 치료 등 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을 때 수술 과정이나 재활 과정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가 수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받기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공관절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신경과 균형 감각도 둔해져 있어 바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는 어렵죠. 지속적인 재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와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각해도 내가 참 밀은 안 떨고 하기를 잘했다 싶어요. 이제 차츰차츰 낫고 그런 걷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못 하지만은 이제 이짝다리만 해도
영 편하니까요. 이제 이쪽도 그래 되겠지 싶어서. 선생님 말씀대로 뭐 물리치료 한 번씩 받고 그냥 집에서 내가 관리해가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강영일 씨에게도 어느 날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시범 동작을 하는 순간에 뜨끔하는 어떤 그 무릎에 통증을 느끼죠. 그날 저녁에 굉장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려맞고 오르막이 힘들고 평지는 그러나 조금 덜하나 시간이 지나면 내려막 오르막 걷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녁에 잠잘 때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학적 검사를 통해 무릎의 굴곡과 신전, 회전 운동을 확인해보고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데요.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 뼈 등의 손상이 매우 심한 퇴행성 관절염 4기 상태입니다. 관절의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나 연골판 등의 중요한 조직이 매우 심한 손상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 보행 상태에서도 매우 심한 통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퇴행성 관절염 4기까지 진행한 상태라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무릎 통증과 활동량 감소는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의 생활과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죠. 손상된 뼈 조직을 포함해서 이런 연골, 연골판, 관절 안의 인대, 모든 조직을 제거하고 통증 없이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어드림으로써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고 수술 전 일상생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시행 예정입니다. 양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뼈의 손상 여부와 현재 관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2주 간격을 두고 오른쪽 무릎에서 왼쪽 무릎 순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내일 수술에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고 수술 후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영일 씨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연골과 인대 조직 등 통증을 일으켰던 조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기존의 문제 부위들이 정리되고 나면 인공관절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굽혔을 때랑 폈을 때 뼈 사이 간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단위로 측정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관절의 사이즈라든가 간격 이거 확정해서 정확하게 인공관절 삽입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몸에 맞는 사이즈로 인공관절이 결정되면 뼈와 인공관절이 밀착될 수 있도록 볼 시멘트를 바르고 무릎 위아래로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다른 연골 부위엔 의료용 고분자 플라스틱을 삽입해 기존 연골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무릎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수술이 완료된 상태로 굴곡하고 신전 시에 안정성을 보이고요. 인대도 매우 튼튼하게 균형 있게 수술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발전하면서 관절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원래 관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2주 정도의 입원 기간 동안에 이제 웬만한 재활 과정을 다 거쳐서 충분하게 자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완성된 다음에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댁에서도 근력 운동과 보행 연습을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개월 정도간의 초기 회복 기간이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강영일 씨의 무릎에 맞게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이 잘 안착됐습니다. 이제 재활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일만 남았는데요. 3일 후 강영일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걷기 훈련의 한창인데요. 걸을 때 통증이 줄어드니 이젠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기도 사라져 몸도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수술 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못 만났던 친구 만나는 거죠. 만나서 가까운 산 등산도 하고 싶고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4mm 정도로 아주 얇은 연골 덕분에 우리는 걷고 뛰며 운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골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제동이 걸리죠. 이 무릎 건강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과 그 중간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